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임기 절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아선 건데요. 오늘은 김진홍 동구청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이야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2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취임 이후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는데, 네네. 취임 2년을 맞아 특별한 활동을 좀 하셨다고요? 예, 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6시부터 일어나서 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부산역 맞은편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그쪽 네네. 지역에 거리 청소를 하면서 안 하다가 일하니까 한 30-40분 했는데 네. 허리가 오후 되니까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가졌고 네. 이제 9시부터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2년의 성과를 대강당에서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가졌고 그다음에는 점심시간에 우리 동구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성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급식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 안부도 묻고 또 불편한 점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또 이래 좀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바로 옆에 자성대 배수펌프장, 네, 동천이 그렇죠. 있는 배수펌프장을 방문해서 장마를 대비한 안전 점검을 또 했고요. 오후에는 구민들과 함께 대강당에서 또 2년 성과에 대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제 광역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재선에 네. 성공하셨고, 예. 민선 8기 동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네. 이제 생애 처음으로 지자체장으로 활동이 왔는데 지난 네네. 상반기 구정을 운영한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 운영 소회를 한번 이래 본다 하면은 상반기 2년은 바쁘게 지내오면서도 준비를 해오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좋은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또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시간을 요하는 이런 또 신중을 요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빨리 속도가 나지 않을 때는 좀 답답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예, 어쨌든 또 2년을 평가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구 구민들께서는 국민들이 동구가 사는 것이 좋다 하는 답변이 무려 한 63%가 나왔는데 네네. 전년도 대비하면 약 한 10% 정도 네네. 상향이 되었고요. 우리 동구가 2년 동안 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보니까 무려 81%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수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민선 8기의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후반기는 정말로 또 성과를 하나하나씩 내면서 직접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구청장 중에서는 공약 사항이 52개로서 가장 많습니다. 중간 평가는 한 46개 정도, 46% 정도가 달성이 되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100%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650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취임 이후 이제 현안을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생활 밀착형 행정입니다. 네네. 이거 몇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평소에 그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의 피부에 느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는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성과를 거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칼갈이 우산수리 서비스를 했었고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뭐 또 모기와의 전쟁을 통한 모기 콜센터 네네.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했고 행복콜 차량 이동 서비스 어르신들 네네.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삼복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이바구 빨래방 세탁 서비스. 우리 동구는 이 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 인구들이 많고 그 고지대 이 특성 삼복도로가 이래 있다 보니까 요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생활형 밀착 서비스를 한 게 이번에 최근 7월 9일 날 2023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 대상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하는 그런 또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네네. 칼갈이 우산수리 서비스는 각 가정에 칼 2자루와 우산, 고장난 우산을 수리를 해드리는데 요새 이 칼갈이 이런 분들이 없어지는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했는데 작년 한 해에 약 한 5,400여 분들이 11,500여 건의 수리를 맡겼고 지금은 타구도 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이래 높아지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얻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모기 콜센터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별도로 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주민들의 삶에 더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생활 밀착형 사업들 앞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신지, 계획이시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이바구 빨래방은 삼복도로 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네네. 대형 이불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연세 많고. 네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이바구 빨래방을 만들어서 세탁기를 건조를 해서 직접 갖다 드리기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들이 잘 안 오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기 힘든 이런 분들은 네네. 저희들이 행복홀 저희들 작은 이 소형 성용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행정복지센터를 간다든가 네네. 그다음에 지하철역을 간다든가 할 때 모셔다 드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이제 앞으로는 찾아가는 반려식물 서비스. 네네. 집에 이 화분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네네. 잘 자라지 않는 이런 그렇죠. 화분들을 네네. 저희들이 도시농업관리사들을 양성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분갈이를 해주는 네네. 어떤 이런 서비스들. 네네. 또 찾아가는 동물, 반려동물 네네. 문화축제, 또 스마트 기술로 의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구 안심 이 앱을 개발해서 네네. 직접 어르신들을 챙기는 네네.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과 또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 하면 찾아가는 가전 서비스라든가 이것들을 전부 다 일자리와 연계해가지고 네네. 창출을 해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작지만도 내 생활에 피부에 느끼는 어떤 이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네네.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소소한 정책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 후반기에 이제 굵직한 현황 사업에 대해도 좀 궁금한데 이 가운데 이제 지속 가능한 하버시티 동구 ESG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적으로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에 또 북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은 그게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동구 주민들의 실망감이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뭔가 좀 우리 새로운 어떤 반전의 기회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북한 이 재개발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버시티 동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ESG 경영과 연계시켜서 네. 저희들이 선포식을 했습니다. 네네. 이 북한 재개발 이 과거에는 산업 항구로서 물류 전진 기지의 역할이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네.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해양 관광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네. 도시로 지금 변모를 해가고 있는 여기에 하버시티 동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여기에 ESG 경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늘 ESG 하는 환경 보전이라든가 사회 통합 또 네네. 투명한 행정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우리 동구가 앞으로 향후 100년 미래에 어떤 지향하는 희망 동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하버시티 동구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한 재개발과 함께 부산 원도심의 변화도 서서히 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예, 압니다. 예. 이런 변화를 좀 더 앞당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5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꾸렸는데 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예, 이게 만들어야 된 계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5개구는 주거 환경 개선이 1순위로 굉장히 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는 이 삼복도를 끼고 있는 고도 제한 규제로 인해서 주거 환경들이 열악해지고 빈집 문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동구만 하더라도 규제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부산시에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면으로 요구했고요. 또 각 지금 우리 5개구도 같이 용역을 한 결과에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부산시에 제안을 해서 부산시 도시계획에 전면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또 이끌어내었고요. 네. 또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를 관련해서 정부에서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이 원도심 지역이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도시라는 이유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감 성명을 발표를 하고 네. 기재부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런 네.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냈고 또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네. 이 폐지를 하겠다는 게 이 우리 재정 압박에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 성명을 또 내었고요.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예. 앞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예. 사실 이제 빈집 문제 예. 어느 지역이나 좀 비슷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원도심 좀 심하고요. 근데 지난 4월이었죠.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컨드홈 특례 정책을 발표했는데 부산 원도심이 제외됐습니다. 네.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특히 동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이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이제 빈집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네네. 또 한 채 정도를 더 인정을 하면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정책인데 네, 사실 그렇죠. 단지 이 도시 지역이라고 이래서 네. 일방적으로 제외를 시켜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같이 공동 성명을 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원도심 지역이는 이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거의 한 28.5% 정도의 이 초고령 사회로 네, 가고 그렇죠. 또 반대로 출생률은 최저의 어떤 이런 현상들에 있기 때문에 이 세컨드 홈 이 특례가 반드시 이 적용이 되어야지만이 이 현안이 되고 있는 빈집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정부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까지를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세컨드 홈 문제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취임 2년 전반기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역에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후반기 구정에 대한 포부와 각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민선 8기 구정 슬로건을 북한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2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구가 북한시대를 맞이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하브시티 동구라는 새로운 또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역동적으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 위기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제 해양 도시로서의 도약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제대로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민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구 발전의 어떤 도입 단계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후반기는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성과를 내는 이런 시기로 하나하나 지금 성과를 또 내고 있고 뭐 최근에 전국 최초로 바다가 조망이 보이는 어린이 대규모 놀이터 수정산 꿈자람터를 또 그렇죠. 개장을 했고요. 7월에는 주민복합문화체육센터인 이화구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또 이 개설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삼복도로가 이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간의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지금 7군데를 권역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삽을 뜰 그런 예정이고요.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 성남초등학교 앞에 지하 통학로를 개설을 해서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우리 동구형 복지 모델인 희망 행복 전방을 또 이렇게 개설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취약자들을 발굴해내고 또 지원하는 이런 정책. 저희들 동구가 또 이 노후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약한 이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저희들이 후반기에는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일 이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항이 재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동구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연계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북항 재개발은 우리 동구로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 이제 국가 정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철도 지하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상부 공간이 지금 이제 공원이라든가 또 이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원도심 발전의 핵심 기폭제 역할을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내고 최근에 또 기회발전 특구를 북한 2단계 지역에 정부에서 또 추진하겠다는 금융 관련 특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동구가 원도심에 다시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그런 각오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도심이 가진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더해가고 있는 동구청이 민선 8기 후반기에 다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구청장이 밝힌 다양한 계획과 포부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